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만 5년으로 주변 지인들 중에서 저희 부부보다 길게 연애한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정도였으니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저희도 서로 알고 있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렇게 긴 시간을 알아왔는데 이게 남편의 본성인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바뀐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요 근래 남편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주변에서 남자가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된다는 말을 몇 번씩 듣기는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결과는 똑같은 것이니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연애를 시작했을 땐 남편이나 저나 서로 취직을 준비 중이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직장도 없이 만나 없는 형편에 서로 도와가면서 연애를 했어요. 취직은 남편보다 제가 먼저 하게 되었고 매번 저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게 염치 없고 미안하다면 남편이 취직할 때까지는 거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사람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때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다행히 바로 다음 해에 적당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공백이 있던 만큼 즐거운 연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는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회사의 권고 조치였나 봐요. 남편 업무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저도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거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시적인 인사조치였고 대충 2년 정도 후에는 다시 서울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였지요. 그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름 지사 근무에 장점도 많아 보였습니다. 회사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숙식이 제공되는 데다가 수당까지 추가로 나왔기에 젊은 나이에 목돈 만드는 데는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어 보였고요. 어차피 거절할 수도 없는 자리였다 보니 그렇게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내려가고 한 번은 남편이 올라오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만남을 이어왔어요. 남편도 제가 자기를 위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잘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대로 남편은 서울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드디어 평범한 연애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님께서 폐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8개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것도 아니었었기에 양가 어른들께 서로를 소개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4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의 아버지인데 당시에 제가 안 가볼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아버님 장례식을 참석 후 자연스럽게 남편 집에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어려워하셨고 홀어머니 둔 외동아들이니 제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하시며 저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만나온 기간도 길었고 남편과 별다른 일도 없던 데다가 남편도 저한테 잘해주지 시어머니도 저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당시 저한테 제가 며느리였으면 참 좋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몇 번 하셨다 보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그렇다 할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지방 근무를 했던 덕분에 남편은 이미 수중에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취직이 1년 정도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많았으니까요.
애초에 월급도 저보다 조금 높은 편이기도 했고, 저는 첫 해에 번 돈은 거의 학자금 대출 갚는데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대출 좀 끼고 두 사람 돈을 모으면 서울 적당한 곳에 아파트 하나 구해서 시작은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양가에서 도움을 받으면 대출이자 갚는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 노후자금일지도 모르는 돈을 뜯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한테 어머님 노후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걱정할 거 없다고, 대신 둘이서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지원은 바라지 못하겠다는 대답을 했고, 그 부분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던 바였기에 그 대답을 들은 후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끝내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왕래를 자주 했었기도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마저 결혼에 분가해 나갔으니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의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과 같이 있을 때 영상통화도 드리고 하면서 연락도 자주 드렸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쉬는 날 시댁에 방문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 뭐가 자주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맞벌이 부부였던 저희한테는 꽤나 많은 빈도수로 방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솔직히 휴일이라고 해서 둘이 어디 나가서 특별한 데이트를 한다던가 하는 계획은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한 달에 열흘도 채 되지 않는 휴일에 2번씩 시댁에 방문하는 건 나름대로 저한테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댁 가는 것과 사위가 처가 가는 건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일하고 온 것보다 더 피곤하다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한 달에 2번씩 간다고 처가에도 똑같이 2번씩 가는 것도 아니었었고, 친정부모님은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지라 따로 용돈도 챙겨드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딱히 남편과 제 사이에 그렇다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잘할 수는 있었겠지만 혼자인 시어머니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런 저희 노고를 알고 고마워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집에서 5개월 정도 통원 치료를 해야 했고, 그동안 한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신 건 아니지만 그동안 출근을 못하게 된 건 당연하고요.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었지만, 이번에 크게 다치시면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노후 자금을 좀 더 모으고 싶어 하셔서 직장을 그만두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한쪽 팔다리를 못 쓰시니 간병인을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었던 터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봐주셔야만 했지요. 친정어머니도 동네에 있는 가게에 소일거리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지만 아버지가 다 나을 때까지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주말만 출근하는 걸로 스케줄을 조정했고, 한동안은 제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아버지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다쳤는데도 가기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혼자인 시어머니한테 재롱떨러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파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장인어른 찾아뵙는 건 불편한 일이었나 봅니다. 자기가 가봐야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병수발 받을 것도 아니고,
장모님 퇴근하실 때까지 할 것도 없는 처가에서 가만히 벌써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요. 그 말이 엄청 서운하게 들리긴 했지만 남편이 말을 심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자기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라고 자책하시고 계신 친정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딸이랑 사위까지 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친정에 찾아와 있으면 간병받는 아버지 속도 속이 아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내 아버지 간병하는 건데 남편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게 3주 정도 주말마다 친정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친정어머니 출근 전에 친정에 도착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후다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도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고 아버지한테 가는 것 따라가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오늘은 시어머니 보러 가는 날이니 친정에는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보러 가는 날이니 친정 갈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그렇게 주말마다 친정에서 시간 보내고 올 거면 자기랑 결혼을 왜 했냐고 하는 겁니다. 성질은 있는 대로 부리고 자기는 끝까지 시어머니한테 가겠다고 차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대중교통 타고 가느라 친정어머니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조금 늦었고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게 친정아버지 앞에서는 내색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괜히 당신 때문에 부부 사이 틀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까봐 아무 일도 없는 척 씩씩하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퇴근하시면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친정으로 향하는데 집에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친정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자고 가는 걸 보고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까지 아버지 간병하다가 어머니 퇴근하신 거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서부터 화기애애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아니,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고맙다고 저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복이라고 말하던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는 표정부터가 달라졌더라고요. 혼자 친정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했다는 말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왔느냐며 차갑게 말하시는데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요. 어머님께서는 어쩐 일로 오셨냐 물으니 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제가 제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시쳐 오셨다더군요. 그동안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간섭을 안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결혼 생활을 날로 먹으려는 것 아니냐며 저한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날에 집에 안 들어오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다는 말에 남편은 그 길로 시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님은 냉장고 검사부터 다 끝내시고 잔소리할 것들을 준비해 두신 듯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가게 음식들을 보고 뭐라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당신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우리 집 남자들 밥을 이렇게 허접하게 차려준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건강에도 좋지 않는 반찬 가게 반찬을 밥이라고 먹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한국인은 밥심인데 나가서 힘들게 일해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밥을 먹일 수 있냐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친정에서 자고 온다는 소리를 할 수나 있냐면서 말이지요. 남편도 그동안은 밥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더라고요.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나도 똑같이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남편이야말로 맞벌이인데 집안일에는 일절 손 하나 대지 않고 저 혼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대수냐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느냐며 뭐라 하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자기 지방에서 살 때도 2주치 빨래 가지고 올라오면 엄마가 다 해줬다 하면서 뭐 엄청난 일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찬 가게 반찬 먹는 거 자기도 엄청 섭섭했다면서 이참에 저보고 한 1년 정도 제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살림하는 거랑 반찬하는 것 좀 배워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간병은커녕 병문안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속도 없이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딱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몸도 지쳐 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만드니 더는 상대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심하고 남편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었으니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한마디 하고요. 방에 들어와 있으니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는 저보고 예의가 없다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엄마 아니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었을 거라고 하면서 너 할 일을 똑바로 못했으니 잔소리 좀 들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런다고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군요. 잔소리 하실 거 알고 있었으면 적당히 내 편 들어주고 상황 정리하면 되지. 거기서 시어머니 부축인 너는 아무 잘못 없냐고 따졌더니 이게 다 제가 친정만 챙기고 시어머니를 안 챙겨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모시고 살 계획이니까 이참에 시모한테 살림 배우고 하면서 진짜 딸같이 한번 친해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노후 걱정은 된 거나 마찬가지니 걱정하지 말라던 게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되니까 그랬다는 거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더 불화를 만들지 말고 얼른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길래 그 길로 문 열고 나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넙죽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직 엄마 품 벗어날 준비도 안 된 덜 자란 사람을 제가 데려왔다고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고요. 내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한다고 노력한 건데 엄마 품에서 더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 그게 만족스러울 리가 없었을 거라고. 어머님 아들 빼앗은 거 사과드린다고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아들 돌려드리겠다고 데려가시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짐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친정에서 집에 간다고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돌아왔는데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전날에 제가 친정에서 자고 간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시어머니, 남편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해오길래 전화기는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에 회사의 사정을 대충 지어내서 설명하고 그날 월차를 내고 일과를 빼서 집에 들러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짐을 마저 챙기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을 줄 알고 친정어머니 대동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집에 시어머니는커녕 시어머니 짐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나머지 짐을 싹 다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차단해버려서 연락이 안 되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으름장 놓고 친정으로 간 건 줄 알았나 본데 짐을 싹 다 빼버렸으니 남편도 허겁지겁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디 갔냐 물으니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더 잘 됐다고 그 길로 엄마 따라가서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 집 가서 살라고 했어요. 할 도리 똑바로 못하는 마누라 데리고 살아서 뭐 하겠냐고
끼니마다 집밥 챙겨주고 청소 빨래 다 해주는 엄마랑 꼭 붙어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 청소랑 빨래는 청소기랑 세탁기가 해주는 거니까. 그냥 밥 잘 챙겨주는 엄마랑 살라고 빈정거렸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남편이 아예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몸 불편한 장인어른 병문안은 오기 싫어하더니 아내가 질려서 집을 나가버리니 그제서야 엄마 손 붙잡고 사과하러 찾아온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들 뒷바라지 며느리한테 맡기고 나중 가서는 합가해서 집안일 해주는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며 살 계획이었나 본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졸지에 아들 뒷바라지 다시 하게 생겨서 그런지 이틀 전과는 다르게 미안하다고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니겠냐며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사과를 단번에 차단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냥 넘어갔다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이혼시키나 몇 달 뒤에 이혼시키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겠냐며 그냥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밥 꼬박 챙겨주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서 좋을 테고 시모는 혼자서 외로울 일도 없을 테니 두 모자한테는 잘된 일이겠지요. 솔직히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서운하기는커녕 화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버티다 들어갈 줄 알았는지 이혼 서류 보내주니 또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 빌더군요. 있을 때 잘했으면 여태 하던 것처럼 자기 어머니 잘 챙겨주는 훌륭한 아내, 맞벌이하면서도 할 토리 챙겨서 하는 현명한 며느리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혼하기로 결심하니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 같네요. 이런 진흙탕 싸움은 하루빨리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